시각적으로 예쁜 것도 아름답지만 시각적으로 예쁘지 않고 불쾌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이거죠. 모양이나 색깔, 소리,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이 나는 일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쾌를 느끼면 아름답다고 국어사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배우고 이것만 미술인 줄 안 거야. 이건 아름답지 않으니까 미술이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걸 미술품 다니는데 왜 걸어놨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아름다울 미자는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이나 똑같이 써요.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크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양이에요. 양이 크면 아름답게 사람들이 하기로 전부 약속을 한 거야. 양이 왜 크면 아름답게? 그래서 양을 봤더니 BC 7000년이면 10,000년 전쯤 됐을 때 그 아나톨리아가 터키 동남부에 있어요. 동남부에. 거기에 혹시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그 세계사 배울 때 비옥한 초승의 딸, 초승의 달, 그래갖고 그쪽에 뭐 파키스탄부터 그쪽에는 국기에 이렇게 초승달 전부 다 그 ISS도 초승달 뭐 해주고 이라크 다 초승달이잖아. 그렇게 아나톨리아를 이렇게 감싸서 이라크 이란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그 일은 지금은 다 사막이야. 그 당시에 이렇게는 4만 년 전에는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비옥한 초승의 딸이 지금은 땅이 거기서 밀농사 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속 이동하면서 채집했는데 밀농사를 지니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주저앉아서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아나톨리아의 유적지를 가보니까 양하고 염소 이런 것들이 그 뼈가 발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집 근처에서. 그러면 뭐겠어요? 가축. 가축. 이 전까지는 아까 저기 이렇게 그 들소 잡은 것처럼 내 목숨을 버리고 창 던져가지고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이렇게 키우기 시작한 거죠. 소, 돼지, 나지. 그러니까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유럽에도 이 양이 키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기스칸 양 그것 때문에 막 유럽까지 다 정벌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 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이 왜 중요하냐면 가죽도 주죠. 추운데 그다음에 고기, 그다음에 우유, 양육, 우유가 아니라 그다음에 아기를 많이 낳아요. 새끼들을 금방 나. 그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이 돼지는 몸이 무거워서 조금만 가면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근데 양은 그냥 대륙을 가로질러서 주인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착해요. 온순해. 그러니까 이 양은 그 당시 사는 사람, 지금 말고 그 당시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겠어요? 최고. 지금 최고는 비트코인이에요. 그때 최고는 양이었어요.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공급원도 되고 여러 가지 줘서 그 당시 북방의 유목민들한테는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양. 그러니까 양이 크면 뭔가 something special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뭔가 양이 크면 좋은 거야. 그냥 우리가 막 뽀뽀면 좋듯이 큰 양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 다리, 꼬리, 뿔 이거를 제사상에다 이렇게 올려요. 그렇게 제일 큰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할 때 추석 뭐 이런 것처럼
올려서 제사를 지내요. 이 자가 이제 제사상에 올릴 큰 양만 보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옛날 중국에 양두구육이라고 있어요. 양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여기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양고기 판다고 하고 뒤에는 개고기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기는 고기인데 이렇게 보면 양을 한 줄 알았더니 개고기. 그래서 양두구육이라는. 그러니까 양을 높게 쳐준 거죠. 네? 제가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진짜 양이 이거 대박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서양 애들은 카인과 아벨 아세요? 성경에 형 카인 아벨이 동생인데 아벨을 죽이죠 카인이. 그래서 형제간의 동기간의 경쟁 어떤 그런 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형 거 재물을 안 받고 동생 양을 받은 거야. 얼마나 좋으면 형이 그 농산물 막 밀 이런 거 갖다 바쳤거든요. 그거 안 받고 하나님조차도 나 고기 먹고 싶어 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카인이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죠. 카인과 아벨. 그때도 하나님이 선택한 빵보다 고기 양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나 믿고 좋아하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식도 바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며칠간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아들이에요. 이삭. 아들을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인신공양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라, 우리 한국에는 신라 알죠?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신라 지증왕 때까지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춘향했어요. 왕이 죽으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 부인 그다음 하인 말 다 같이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먹는 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일이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욕을 한 거죠. 제물로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들인데 아들을 꼬셔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자. 내가 꼬시고 제단으로 올라가. 이제 아들 올라가서 누워. 그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미안하다 아들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네 마음은 알겠으니까 네 아들 대신 양을 바쳐라. 순양을 이제 바치고 얘는 살았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양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 빵을 바쳐라.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텐데 양을 바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일본은 기독교 안 믿으니까 저도 안 믿지만 아무튼 양이 기독교에서도 높게 쳐주는 아주 고귀한, 그게 크면 동양 서양 막론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 그게 크면 뭔가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매력적인,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한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자, 먹는 거잖아요. 이제 양은 먹는 것이죠. 먹는 거. 근데 한국말에 맛있죠. 맛있다 그러죠. 멋있다 그러죠. 요것만 들으려고 요거 같은 단어. 그래서 이게 우리 국어학으로 어음 변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하는데, 근데 중세 때 아우렐리우스라는 교부 신학자가 미가 맛있는 것도 아름다움의 일종이라고 이미 이제 그 당시에도 안 거죠.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하다, 아름답다, 이거는 전부 다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양 먹는 거죠. 스윗 멜로디, 스윗 러브 이런 것들이 먹는 거가 보면 아름다움 쪽으로 이렇게 뜻을 공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테이스트 굿, 그러면 맛있다 이런 뜻이는데 이것도 뷰티로 전용됩니다. 그래서 she has good taste 그러면 그녀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테이스트는 먹는 건데 그걸 뷰티하고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아름다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설명을 하려는 거죠. 왜 먹는 것이 양의 상징인 거예요. 먹는 거의 상징. 칸트도 미각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인도 유럽어,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인데 인도 유럽어도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유럽어를 쓰는 스키타이라는 애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동쪽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이미 와 있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을 점령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우랄 알타이와 인도 유럽어 특징을 가진 게 우리 조선 한국어에는 좀 섞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어음 변동 현상이라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퍼러타 똑같은 거예요, 느낌은. 근데 파라타보다 퍼러타가 훨씬 더 강해 보여요. 빨갛다보다 뻘겋다. 같은 빨간색이 레드인데 더 강한. 그러니까 어음만 바뀌었는데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맛과 멋, 이제 이 맛이 더 강한 멋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혼용 이렇게 더 강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생존과 번성에 도움이 되면 뭔가 아름답게 느끼게 우리는 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존과 번성이 되면 그게 아름답든 취하든 불쾌하든 쾌하든 간에 생존 번성만 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뭔가 something special하게 느끼게 그렇게 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예쁘다, 징그럽다 이렇게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생존 번성 이게 백자죠. 이게 백자 달랑아리.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여기다 뭐 물건을 담아야 써야 되는데 담지 않고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거에 대한 생존과 번성 욕망이 들어있겠어요? 여기에? 도자기에? 일본 도자기 좋아하죠? 전부 다.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굉장한 욕망이 들어있는 거야. 어떤 욕망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든지 채취해서 먹어요. 고릴라들, 침팬지도 하루에 2시간만 이렇게 먹으면 하루치 영양분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놀아요. 털 잡아주고 서로 놀기만 해요. 그래 먹을 게 없으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근데 사피엔스 우리 조상들은 이 열매가 1년 내내 열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데 열리잖아요. 근데 열려서 그때부터 넘쳐나. 몇 개 못 먹고 며칠 와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저장한다는 그 욕망. 그러니까 먹을 거 있으면 여기다 넣어놓으면 며칠 있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곡식도 여기다 넣어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릇만 보면 누구나 다 관심을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 특히. 이해되시죠? 그릇만 보면 그 옆집이 버린 그릇이라도 이거 쓸만한가 다 눈치 봐요. 다 보게 돼 있어요. 누구 이사 가면 혹시 뭐 이렇게 예쁜 그릇 있나 이렇게 보게 되고. 이 그릇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임진왜란때 침략을 한 거죠. 그 그릇. 왜냐하면 서양 놈들이 와서 그놈들은 나무판에다 이거 포르투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애들이 와가지고 진해 왕들은 전 나무에다 나무 수저를 먹고 있는데 동양에 와보니까 전부 다 그릇에 먹어요. 근데 일본도 이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서 봤더니 전부 다 중국 광동성 있는 요에서 이렇게 무역해갖고 쓰고 있는 거야. 귀한 거야 여기도. 근데 계속 이놈들이 와서 그것만 찾으니까 이제 우리도 가보자 해서 이제 명나라를 칠 테니까 조선 문을 열어라. 이게 이제 임진왜란의 시작인데 아무튼 그 나중에 별도로 하여튼 그릇이 이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그거였어요.
강력.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릇만 보면 그냥 사든 안 사든 그냥 관심이. 자, 보죠. 우리 원초적 욕망 이런 거 보면 마음 편안해져. 쾌. 이렇게 하고 싶죠. 이게 저희 집이에요. 시골에. 여기 파주에 그 아파트 안 살고 시골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은 어려운데 여기서 뭐 고기도 구워서 여기서 뭐 파티, 동네에서 파티 합니다. 이런 미식가, 그러니까 만미자가 아니에요. 만미, 한문이 미식가는 만미를 써야 되잖아요. 맛있는 먹을 것, 근데 아름다운 먹을 것, 그러니까 좋은 음식,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 만미가 아니라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다. 미식이 그래서 미식가예요. 여기 이정식. 이거 미식. 이거 우리 계열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할인에서. 나중에 일반 라면보다 2배 비싸요. 화학 아무것도 안 넣고 천연만 넣어서. 그러니까 혹시 이런 라면 있으면 다른 거 1,000원이거든요. 이건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사셔서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 옛날만 조선에 미는 아람 다불세 그래서 아람이 뭐냐면 나라는 시에 여기 와타시라는 뜻이 아람. 조선 한국 옛날말 옛날 조선에는 그 석고상절이라는 그 조선시대 때 그 불교 정전인데 미는 아람다불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람은 나야. 아름다우면 나다운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지킬 박사겠어요? 하이드겠어요? 네,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다운 것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원초적 본능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킬 박사예요? 하이드예요? 하이드에서 그게 진짜 나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마라 윤리, 도덕, 법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건 로고스, 이성이 내 욕망, 이건 욕망이고 욕망을 이렇게 견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나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다운 걸 숨기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나를 솔직하게 좋아하면 좋아한다. 너 싫어하면 싫어한다. 싫어하는데도 좋아하는 척 하면 그 얄밉잖아요. 네? 그 나다운 거. 이게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 종교를 갖는 사람은 부처님의 뜻이 신의 의지, 우주의 섭리,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 생내적 본능, 타고난 본능, 그 원자 아까 말했죠 이드, 그 다음 이거를 예술가 되는 예술적 욕망, 그리고 이제 미학자들은 그걸 미의식이라고 해요. 미의식. 의식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미의식은 이제 의식 아닌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생리적 타고난 거. 그 원초적 자유. 이 원초적으로 우리는 자유예요. 너 하지마 그러고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피엔스 공통 유전자. 누구나 다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합니까 안 변해요? 네, 철학자들은 불변하는 어떤 것, 그럼 진리, 그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야. 근데 사실은 변해. 언제 아까 5,000년 동안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먼지가 저렇게 많이 계속 뭐 수백 년 동안 오면 사람들 기관지가 또 그거에 적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유전자 애들만 살아나서 자기 아들을 낳고 적응 못한 사람은 예를 들면 아파서 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건 진리예요.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사실 조금씩 변하는데 어쨌든 잘 안 변해요. 이건 순리, 이거 다 이 같은 일본에도 같은 의미로 쓰이죠. 어떤 길인데 어떤 그다음 천명, 하늘에서 내린 신의 뜻,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피엔스의 3대 공포가 파충류, 고소공포증, 어둠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은 이거 불변하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그런 것들로. 그래서 예술적 진리가 이제 미술로 하다 보면
이런 진리, 그러니까 아까 그 불변의 그 하이드가 예술적 욕망이 이런 작품으로 나타나면, 그건 어떤 의미인가? 또 그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런 거를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반영됐다면 그 작품의 미적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유럽을 가시든 일본으로 돌아가시든 한국에 있는 뭐 그림이나 뭐 잡지나 이런 데서 모든 걸 볼 때 이런 원초적 욕망, 작가의 원초적 욕망이 여기 표현이 돼 있는지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런 욕망은 예술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공통유입니다. 다만 작가는 욕망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수를 가진 거고 저는 저렇게 못 그리죠. 왜냐하면 술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못 그리지만 저 친구는 죽음에 대한 예술적 욕망을 표현하려고 하는 수를 가진 거예요. 그 가치는 이 판단, 유무와 상관없이 작가의 작품으로 우리가 갤러리 있는 전시 기획으로 이렇게 그런 작품만 모아서 보여주는 걸로 컬렉터는 그런 작품만 사고 나는 쾌한 작품만 살래 나는 불쾌한 것만 살래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예술적 욕망을 소장을 하고 일반 대중은 그런 작품들을 이제 보러 가서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전 세계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누구나 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가진 그 본능을 자극시켜서 그 자극을 왜 시키냐? 나 말고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원초적 욕망이 자극을 받아서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술이 그림만 제가 봐서 그러는데 영화, 그 다음에 노래,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일본 노래, 슬픈 노래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막 울잖아요. 슬픈 노래. 그거 같이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이별을 해서 슬픈 노래를 들어서 내가 같이 울었다면 나한테는 나는 저런 이별 안 해야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내가 일단 생존하고 번성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종합 예술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이라고 해서 꼭 미술관에 전시된 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건 예술이에요. 무용, 몸을 지키면서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재미없어 보이면 막 이렇게 되는데 관심 가지고 보면 막 얼마나 괴로우면 저럴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 무용 같은 현대무용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연극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래. 그다음에 클래식. 제일 어려운 게 클래식인데 잘 모르면 졸아야죠. 박수 칠 듯 아닌데 막 박수 치고.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음율, 그 소리의 그 파동이 내 그 세포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파동하고 이렇게 공명을 일으키면 여기서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는데 그렇게 감동할 준비가 우리가 돼 있냐 이건데 안 돼 있는 사람은 결국 돼 있는 사람은 막 가슴 벅차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술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통 언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품을 볼 때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가면 유럽 여행 가면 수백만 원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고 가면 거기서 뭐 감동을 얻어갖고 본전을 뽑는 거죠. 그건 이제 좀 다음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그럼 누가 만들었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나?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외계인, 우주인이 만들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저 미스 코리아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 내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만드는 그걸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냐. 우리 할아버지가 했냐. 할아버지 했냐. 했더니 분자생물학에서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얘가 처음에 그 원시세포에다 진핵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막 그 세포 내에다가 뿌리고 그 세포를 탈출해서 다른 세포한테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안 죽으려고 복제를 시켜서 나로 하여금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눈이 이렇게 팍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결혼하게 만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또 이렇게 복제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려가서 지금 내 안에 있고 우리 애들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죽어. 우리는 습주야, 습주인데 우리를 통해서 계속 걔는 복제해서 아무튼 지구가 어느 순간 이렇게 터질 때까지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아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인데 제가 한문으로 만들었어요. 미토곤. 미곤. 이제 이게 이성적이고 학문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말 되죠. 나중에 옥스퍼드에 기록될 수도 있어요. 미토곤을 한문으로 하면 미곤이에요. 미토곤. 일단 얘가 쥐가 살려고 우리를 습주로 이용해서 자꾸 혼자는 안 되니까 누구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사랑에 빠지게 나를 만들어서 그 사랑을 만들어서 그 결실들이 우리 애가 셋이나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시킨 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이제 또 결혼해갖고 또 같은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계속 복제되는 거야. 끝도 없이. 얼마나 최고의 승리래. 그래서 얘가 하는 거 성매하는 번식, 노화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 미토콘드리아가 다 뒤에서 조정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수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밉다고 배내면 금방 돋아나요. 미토콘드리아를 제 생각이 아니라 분자생물학 책을 사서 거기서 이제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마인드맵. 이게 제가 드린 이유가 여기다가 뭔 복잡한 게 하나 있으면 가운데다 적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체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저는 미술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을 공부했는데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알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안 따지고 책을 1000여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요약하고 제 생각을 더하고 이 사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걸 해가면서 노트를 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예술가가 저를 이렇게 노트 이 몰스킨이라는 노트가 있습니다.